우리 지역 현안을 법리적 시선에서 심도 있게 풀어보는 시사인 법입니다. 자, 앞서 보신 것처럼 인천 고등법원 설치 법안이 이렇게 사실상 폐기 수순에 들어가게 되면서 지역사회에 좀 파장이 일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이승기 변호사와 함께 관련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자, 인천 지역의 이 수건이었던 인천 고등법원 설치 법안. 자, 또다시 국회 법사위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자, 먼저 7일 법사위 상황부터 좀 짚어볼까요? 예, 지난 7일 이제 국회 법사위원회가 이제 법안 심사 제1소위원회를 열어 이제 법안 심사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인천 고등법원 설립의 근거가 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 구역에 관한 법률, 줄여서 법원설치법이라고 하는데요. 이 법원설치법 개정안 통과를 보류했습니다. 만약 여기서 법안이 통과됐다라고 하면 전체 회의를 거쳐 곧바로 본회의에 상정될 수 있었는데 아예 이 상임위인 법사위에 올라가지도 못한 겁니다. 네, 근데 아직 21대 국회가 완전히 마무리된 건 아닙니다. 자, 그럼에도 이 법안이 사실상 이제 폐기 수순이다라는 전망이 나오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예, 국회 임기가 오는 5월 29일까지이고 그 전에 마지막 임시회가 열릴 걸 고려한다면 사실상 임기 종료와 함께 자동 폐기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상황입니다. 물론 오는 17일 예정된 이 법사위 전체 회의 전에 한 차례 법안 심사 제1소위를 열어 인천 고등법원 설치 법안을 통과시킨다면 그땐 사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운 게 일단 시간상으로 촉박하기도 하고요. 무엇보다 이번에 보류된 이유를 볼 때 이 막판 극적 통과는 좀 어렵지 않나 예상을 합니다. 네, 뭐 그동안 인천 고등법원 설치 법안이 꾸준히 발의되어 왔지만 항상 이 법사위에서 발목이 잡혔었거든요. 하지만 이번에 이제 법안 통과가 유력하다 이런 전망이 좀 나오지 않았습니까? 예, 뭐 인구 300만 대도시인 인천에 이 고등법원이 없다는 건 뭐 그만큼 인천 시민들의 사법 접근성이 떨어져 불편을 주고 있다라는 의미도 되지만 기본적으로 인천의 사법 주권이 훼손된다는 점에서 정말 큰 이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는 진작부터 논란이 되어 왔고요. 말씀하셨듯이 지금껏 꾸준히 인천 고법 설치를 위한 법안이 발의되어 왔고요. 또 계속해서 법안 통과에 또 실패를 해왔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정말 기대가 컸던 게요. 일단 인천이라는 도시의 위상이 서울, 부산 다음으로 인구 300만을 기록할 정도로 높아졌고요. 또 그만큼 인천 고법 설치에 대한 지역 정치권과 시민들의 요구도 더욱 커졌습니다. 당장 인천 고법 설치를 두고 2020년 6월경에 김교웅, 신동근 의원 등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법안을 발의했고요. 여기에 국민의힘 배준영 의원이 지난 4월 24일 같은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는데 여기엔 같은 당 윤상현 의원뿐 아니라 민주당 박찬대, 유동수, 허종식 의원까지 함께 이름을 올리는 등 여야 의원들이 한뜻으로 법안 통과에 힘을 보탰습니다. 그리고 인천 시민들 역시도 110만 명이 고법 유치에 서명을 제출했고요. 그리고 인천고법 설치가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입니다. 그리고 이번 22대 총선에서도 절대 가반을 차지한 더불어민주당의 또 지역 공약이기도 했으니까 이번에는 반드시 통과될 거란 예상이 많았는데 결과가 이렇게 나온 겁니다. 자, 여야가 한 목소리를 냈고 또 대통령의 공약 사항이었었는데요. 이 법안 통과가 유력하다라고 봤는데 왜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요? 예, 뭐 가장 크게는 인천 지역 정치권의 힘입니다. 이런 지역 수건 사업을 해결함에 있어서는 이 시민들의 의지도 중요하지만 현실적으로 정치권, 특히 국회의원들의 힘이 절대적인데요. 그런데 다른 지역에 있는 걸 뺏어오는 게 아닌 이 광역시라면 당연히 가지고 있을 이 고등법원을 인천에 설치하자는 이 지극히 상식적인 이 법안을 두고 지금까지 그 인천 지역 정치권에서 이 국가 통과를 못 시킨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인천의 또 다른 수건인 해사법원 설치 역시도 2020년 6월 법안이 발의된 이후 아직도 법사위에 계류 중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폐지 수순인 거죠. 그리고 이번에 열린 이 법안 소위의 경우에도 비록 이 회의록이 공개되진 않았지만 언론 보도를 보면 이 위원회 안에서 인천이 이 고법 설치와 함께 해사법원 설치를 함께 추진하는 걸 두고 이 부산과 좀 협의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의견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인천에 뭐 고법 설치를 해주고 해사법원은 나중에 인천과 부산이 경쟁해서 결정해라 이렇게 결정하면 되는데 이 부산과의 협의를 이유로 고법 설치까지 막아선
겁니다. 결국 부산과 유치전을 벌이고 있는 해사법원을 포기해야 인천고법을 내주겠다라는 의미로 해석이 되는데요. 네. 그런 의미로 보면 이미 고등법원을 가지고 있는 부산과의 정치력 대결에서 인천 정치권이 완패를 당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특히 이번 법안 소위에서 이 세종시 법원과 화성지방법원 설치안이 통과된 걸 보면 뭐 부산뿐 아니라 충청과 경기도의 정치적 영향력에서도 인천이 밀렸다라고 볼 수 있다라는 거죠. 네. 일각에서는 이제 법사위에 인천 지역의 국회의원이 없다라는 점도 좀 문제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예, 뭐 그 부분도 지금 보면 법사위원회가 총 18명의 의원으로 구성되는데 부산이 지역구인 의원은 이 법사위원장인 김도읍 위원장 딱 한 명입니다. 네. 그리고 이번에 인천고법 설치 법안을 보류시킨 법안심사 제1소위의 경우에는 총 8명의 의원 중에 부산 지역 국회의원은 아예 없습니다. 결국 법사위에 인천 지역 국회의원이 있냐 없냐 뭐 있냐 없냐에 따라 이게 달라졌다라는 건 대단히 단편적인 접근으로 보이고요. 네. 오히려 제가 보기엔 지역 정치권이 현안 해결에 대한 의지가 좀 부족하지 않나 이렇게 보입니다. 지금 보면 법사위에 인천 지역 국회의원이 없더라도 지금 인천에는 제1야당의 수장인 당대표도 있고요. 원내대표도 인천입니다. 그리고 행안위원장도 인천이 지역구고요. 그리고 또 여당인 국민의힘에서도 수도권 5선 의원부터 또 이번에 여당 사무총장까지도 인천 지역 국회의원입니다. 뭐 이렇게 결국 뭐 힘에서는 결코 밀리지 않는다는 거죠. 네. 그럼에도 이런 참담한 성적표를 받게 된 건 그만큼 지역 현안을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가 약한 게 아닌가. 그리고 부산과 같은 이 다른 지역의 눈치를 보느라 인천의 이익을 적극적으로 대변하지 못한 게 아닌가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인천고법 설치 이번에는 되겠지 기대했지만 또다시 실패하는 희망 고문만 반복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이번 21대 국회가 아니더라도 다음 22대 국회에서는 또 지역 정치권 반드시 해결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